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유니티 강의 4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한 김주현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플레이어 이동과 장애물 수폰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오늘 4강은 이제 생존 점수, 이제 충돌 처리를 진행할게요. 단순한 충돌로 끝나던 게임의 점수, UI, 게임 오버 연출이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은 GPT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을 해봅니다. 저번 시간까지 GPT를 활용을 안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흐름을 알았으니까 GPT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점수를 UI로 보여주고 충돌 시 게임 오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살아남은 시간이 점수가 되고 이제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게임 오버 화면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둘째, GPT를 활용해서 각자 실습 도중 막히는 걸 직접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AI와 대화하면서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뭐 게임 개발 현장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구글링을 하거나 다른 개발자에게 질문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제 오늘은 그런 실무적인 느낌으로 문제 해결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수 시스템을 추가하고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게임 오버 되는 기능을 만들 건데 그 과정에서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 프로젝트에 있는 이 코드가 어떤 구조였죠? 지금 있는 오버스차 그리고 스포너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코드가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전 강의에 만든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코드의 역할이 뭐야 아니면 뭐 어떤 걸 담당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저번에 만든 코드를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러면 GPT가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거가 맞는지 틀린 거를 말하는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래도 개념적인 내용은 그래도 GPT가 웬만하면 틀리게 말한 경우는 많이 없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제 왜 UI가 필요한가? 왜 UI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충돌 후 끝나는 게임보다 점수를 보여주고 상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게임에서 UI는 플레이어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점수, 남은 시간, 게임 상태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도록 돕죠. 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실습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볼 예정입니다. 한테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같이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점수 UI를 구현하고 싶을 때 물어봐야겠죠. 오케이. 현재 있는 스크립트 있잖아요. 이거 세 개를
땡이 좀 있네요. 이 세 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GPT가 알아서 클래스로 나뉘어서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호. 저보다 또 설명을 잘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오,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을 고려해서 다시 고쳐서 써줄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물론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동 범위를 제한을 했네요. 아, 플레이어도 이동 제한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무슨 코드인지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브스터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빌드 시에는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코드인데 이게 에디터 안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코드예요. 그래가지고 if문을 이렇게 주면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이 코드가 실행되고 그거 아닐 경우에 이 코드가 실행될 거야 라는 또 이런 코드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 네. 주그로 생성되는 거는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셔도 막 지저분했던 게 좀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프리팩 같은 게임 오브젝트가 저희가 인스펙터 창으로 통해서 드래그 앤 드롭 했잖아요. 그런 거 변수 같은 거는 드래그 앤 드롭을 했는데 변수명이 바뀌었다. 이러면 그 해당 오브젝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분명 드래그해서 넣었는데 해당 코드가 좀 많이 바뀌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코드가 바뀐다기보다는 변수명을 바꾸거나 그러면 좀 바뀌더라고요. 그 점을 고려해서 만약 GPT가 변수명을 다르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제 코드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해봤던 코드도 아니고 C샵도 처음 해보고 사실 C샵이긴 한데 이제 유니티 안에 내장 함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거의 유니티 코드로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코드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고 알 수밖에 없고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GPT를 활용하는 거죠. 코드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주석 처리 자세히 해줘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줄 한 줄마다 설명을 해줘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보면
속도 설정해준다. 뭐 인스펙터에서 조절도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면 이제 수평값 가져오기, 현재 위치, 이동값 계산, 이동 제한, x 위치가 마이너스 x 리밋에서 플러스 x 리밋까지 사이 움직이게 함. 실제로 위치 이동 적용. 이런 식으로 주석을 되게 잘 달아줬죠. 전 주석 단 게 좋으니까 주석 단 걸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티를 들어가 보면 분명 GPT가 사용자 이동 제한을 걸어줬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안 됐고요. 에러가 났네요. 에러 난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여기서 이게 무슨 에러지? 읽어보면 되긴 하는데 이거를 또 GPT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무슨 에러야? 자, 할당되지 않은 참조 예외라고 하네요. 보면 스포너에 이제 오버스토클 프리페이 변수가 할당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필드가 비어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딱 나왔는데요. 프리팹이 사라졌죠. 분명 드래그 앤 드랍 저번 강의 때 봤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 넣었어요. 그러면 잘 실행이 돼야 되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에러 같은 거는 콘솔 창에 나오는 거. 네. 부딪혀서 지금 끝났죠, 에디터가. 일단은 사용자가 이동 제한을 했는지. 아, 이동 제한이 여기까지 되었네요.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좀 싫으니까 그 이동 제한도 좀 조절해 봅시다. 아, 그걸 보여드릴게요. 보면 무브 스피드가 저는 조금 느렸거든요. 한 10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리밋을 오히려 한 3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꿨어. 와우. 와와와와 오. 제가 퉁퉁퉁이 너무 크네요. 퉁퉁퉁을 조금 줄여볼까요? 뜻이 200 정도 해주고 아니야 좀 더 줄일게요. 퉁퉁퉁.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줄였는데 콜라이더는 그대로죠. 이럴 경우 박스 콜라이더 가가지고 오른쪽에 이거 있어요. 점점점 3개 있거든요. 여기에 리셋 해주면 알아서 또 이미지에 맞춰서 콜라이더가 잡혀요. 되게 기특한 아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무브 스피드 10으로 바꿨고 X 리밋 3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이게 실행하고 바꿔가지고 그러거든요. 보면 실행하고 3,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는데 게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플레이를 하고 해당 변수들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실행시켜주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아이고 밖에서만 움직이네. 그러면
얘도 범위를 좀 줄여줍시다. 한 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변수를 지금 생각하니까 인스펙터 창에서 막 바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퍼블릭으로 빼넣어가지고 인스펙터 창이 보인다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인데 여기서는 10이래. 이해가 너무 안 되죠. 이게 처음에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해두면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5라고 입력이 돼요. 하지만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게 바꾼 게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값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코드로 바꿔봤자 여기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한 것을 또 코드 안에서 바꾸면 안 바뀐다는 소리죠. 하여튼 여기까지 있고 다음에 이제 UI로 띄우고 싶다. 프리팹은 있어. 고마워. GPT한테도 고맙다고 하기. 그 다음 시간 1초마다 지날수록 점수가 누적되고 싶어 라고 해볼게요. 점수가 누적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가 띄어지면서 그 점수까지 띄어지는 걸로 해볼게요. 아하,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래요. 게임 매니저라는 중앙관리 스크립트. 이게 게임 매니저라고 거의 유니티 게임 만들 때 항상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요. 이게 거의 메인이 되는 약간 중심이 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GPT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새 스크립트를 만들래요. 네,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 창에서 create mono behavior 스크립트 눌러가지고 이제 게임 매니저 하지만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이 게임 매니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게임 안에 들어오진 않겠죠. 무조건 하이라키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스 해줘요. 일단 주소 한번 읽어볼까요? 자, UI 텍스트 표시형. 네, UI를 사용하려면 유니티 엔진.ui를 이거를 꼭 선언해 주셔야 돼요. 스코어 텍스트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 실제 점수값 일단 0으로 두고 시작할 때 1초마다 스코어업을 함수를 실행한다. 1초마다 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점수가 누적이 되겠죠? 그럼 텍스트를 지금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것도 GPT가 아까 말하던데 자, UI 세팅 방법 하이어라키에서 UI 텍스트 해가지고 아니면 UI 텍스트 메시 프로 추가해가지고 이제 새로 생긴 컨버스 안에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깁니다. 텍스트 오브젝트 이름은 스코어 텍스트로 변경 가독성을 위하여 이런 것도 알려주네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위에 스크립트를 붙이고 이제 인스펙터에 스코어 텍스트를 붙여라. 제가 이거 말한 대로 그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GPT가 말한 게 여기에서 UI가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래요. 텍스트 만들었어요. 여기 되게 쥐꼬리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흰 글씨로 할 거고 글씨도 한 50 정도 해줄게요. 하지만 안 보이죠? 이게 크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여기 위에면 위드 하이트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한 300, 500 뭐 500은 너무 크네. 50 300 잠깐만 해주고 저는 상단 위에다가 할 건데 여기 보면 레트 트랜스폼 여기에 위치를 앵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 있냐면 이제 가운데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0,0은 어디겠어요? 가운데예요. 하지만 여기서 왼쪽 상단 해볼까요? 그럼 여기 값이 바뀌었죠?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제 x랑 y 값을 바꾸면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가죠. 근데 보면 여기에 앵커에 맞춰서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전 여기다가 점수를 표시하고 싶어요. 스코어 빵. 글씨는 한 70 정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해당 여기에 스크립트를 붙여주고 텍스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시켜줍니다.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오, 1초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면 에디터도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게임 오버 표시를 띄우고 싶어. 점수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리고 게임 오버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 라고 해볼게요. 보면 게임 매니저에 여러가지 추가해 주셨죠. 보면 점수가 올라가고 텍스트 보이는 거였고 게임 오버 시 게임 오버라는 불 값을 처리하고 UI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수 텍스트 표기하고 그 다음에 게임 멈추는 거에 이제 타임을 0으로 맞춰주네요. 여기에 오버스토크도 수정하라고 하네요. 게임 매니저에 알리는 거. 게임 매니저를 찾아요. 이게 find object of type에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가진 얘를 찾는 건데 얘를 찾아서 게임 오버를 넣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까지 넣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은 다음에 시간 될 때 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일단 오브스토크를 가가지고 이제 게임이 종료가 아니라 게임 매니저에 접근해서 게임 오버가 뜨겠죠. 지금 빨간 표시 뜨는 거는 게임 매니저를 아직 안 넣었기 때문이고 이걸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텍스트 게임 오버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얘를 게임 오버라고 하고 얘는 가운데 0,0에 맞출게요. 그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또 게임 오버. 글씨가 부족하네요. 1000에 맞추고 저는 가운데 정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글씨 컸으면 좋겠어서 하나 알려주자면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겉에 아웃라인이 생기는데 엄청 미세하게 생겼죠. 사실 얘는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는 흰색 그냥 검정으로 합시다 하고 이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펙터 창에 이름 옆에 있는 얘를 그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 매니저에 그때 아까 했던 게임 오버 텍스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여기 밑에 같이 점수도 나올 얘가 필요한데 스코어 얘는 노란색으로 하고 좀 쬐끄맣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같이 나오겠죠. 얘는 여기 둘 다 꺼주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오, 나왔네요. 스코어 텍스트는 안 나왔네요. 아, 얘는 키는 함수가 없네요. 그러면 또 이걸 다시 GPT한테 요청하면 되겠죠. 파이널 스코어 텍스트는 마지막에 게임 오버랑 같이 나오면 좋겠어. 자식으로 만들거나 자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벌써 얼마 안 했는데 바로 게임이 하나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실습 결과물은 단순 결과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중심으로 봅니다. 이제 제가 과제를 낼 건데 그냥 지금까지 저 따라왔던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GPT를 활용해서 한두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GPT한테 어떻게 질문했고 답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게 기승전결이 있으면 좀 좋고요. 문서나 뭐 이렇게 작성해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프로젝트를 내야 되겠죠. 그거는 해당 파일들을 묶어서 내면 되거든요. 게임이 만든 파일 그 폴더에 가가지고 하면 돼요. 폴더를 가는 법을 쉽게 말하면 여기 유니티 허브에서 탐색기 표시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선택해둔 에셋 패키지 프로젝트 세팅 유저 세팅 어셈블 C샵 뭐 씬까지 묶어서 집으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참여해 주시느라 감사 많으셨고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면 강의로 뵙겠습니다.